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정희 대통령 서거 43주기였던 10월 26일 경북 구미의 박정희 대통령 생가옆 역사자료관 잔디공원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명예회복운동본부 발대식이 열렸습니다. 이 발대식은 박정희 대통령 43주기 추모 제례가 끝난 뒤에 바로 열렸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명예회복운동본부의 중앙회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 법무장관과 국무총리를 지냈던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맡았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지난 10월 22일 그러니까 10월 26일로부터 나흘 전에 바로 여기에서 부정선거 부패방지대 즉 부방대가 주관하는 박정희 대통령 43주기 추모식을 먼저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나흘 만에 다시 경북 구미를 찾아서 추모제례, 그러니까 이번에 이 생가에서 열린 추모제례는 기본적으로 경상북도와 구미시가 주관합니다. 이철우 경북지사 또 김장호 구미시장 등과 함께 참석해서 박정희 대통령 43주기 추모제례에 참석한 데 이어서 잔디공원으로 옮겨서 박근혜 대통령 명예회복운동본부 발대식을 개최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의 서거 43주기 추모하는 날에 바로 박정희 대통령의 따님인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국민운동본부를 본격적으로 출범시킨 것입니다. 이날 박근혜 대통령 명예회복운동본부 발대식에서 황교안 대표는 원고 없이 즉석 연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참석자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미 아시다시피 황 대표는 지난 17일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출마 선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최근 황 대표는 활발한 행보를 보여주고 있는데 특히 경북 구미의 박정희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한국의 정통 우파, 정통 보수 세력에 호소하는 행보를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오늘 박근혜 대통령 명예회복운동본부 발대식이 박근혜 대통령의 완전한 명예회복의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 내가 박근혜 대통령을 직접 만난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뒤 인수위 시절에 법무장관 후보로 불러서 처음 만나게 됐다. 장관만 17명이고 장관급이 합하면 약 한국의 강요들은 20여 명 정도인데 대통령이 가장 신경 쓰는 장관은 법무장관이다. 역대 거의 대부분의 대통령은 자신의 측근을 법무장관에 임명했다. 왜냐하면 법무부는 검찰을 지휘하는 기관이기 때문이다. 대통령 측근을 법무장관에 임명하지 않아도 될 때, 즉 알지 못하는 사람을 법무장관에 지명하는 것은 대통령 본인이 아무 잘못이 없다고 확신하고 있을 때나 가능한 일이다. 사실 역대 거의 모든 정권에서 대통령은 자신의 측근들, 자신이 잘 아는 사람들을 법무장관에 임명했다. 지금 윤석열 정부도 그렇고 지난 문재인 정부도 마찬가지였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일면식도 없는 저를 법무장관 후보로 지명했다. 저는 그걸 보고 저분은 비리 부정이 없는 정말 깨끗하고 바른 분이라고 생각했다. 황교안 대표가 이렇게 말하자 참석자들로부터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이날 황 대표의 연설에 여러 차례 참석자들의 박수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또 다음과 같이 이어갔습니다. 얼마 전에 한 기자가 박근혜 정부를 평가해달라고 물어서 한마디로 내가 이렇게 말했다. 박근혜 정부는 개혁정부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탄핵됐는데 어떻게 개혁정부라고 하느냐고 묻더라. 내용을 한번 보자. 박근혜 정부는 99%를 개혁으로 일관했다. 4대 구조개혁, 즉 노동개혁, 공공개혁, 교육개혁, 금융개혁 이런 각각의 개혁 어젠다마다 수십 개의 개혁 과제가 있었고 그걸 추진했다. 공무원들이 국민을 힘들게 하는 규제개혁을 하는 정부이기도 했다. 나도 총리로서 한 일 중에 중요한 일이 규제를 푸는 규제개혁이었다. 참고로 이 부분에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2015년 8월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가 법무장관을 2013년 3월부터 2015년 5월까지 법무장관을 지냈고 국무총리를 2015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지냈습니다. 그런데 총리가 되고 나서 2달 정도 지난 2015년 8월에 당시 제가 동아일보 논설위원이었습니다마는 동아일보에 황교안의 새로운 도전 규제개혁이라는 제목의 칼럼을 쓴 바가 있습니다. 바로 황교안 대표가 국무총리가 된 직후 박근혜 정부의 방향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던 이 규제개혁.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는 가장 우리에게 많이 알려진 것이 법무장관 시절 통진당을 해산한 핵심 주역이죠. 물론 최종적인 결정은 당연히 박근혜 대통령이 했고 황교안 당시 법무장관이 이를 실무적으로 해서 반국가 세력인 통진당을 해산했는데 총리가 된 다음에 중점을 둔 부분이 바로 이 규제개혁 이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황교안 대표는 대체로 역대 정부에서 규제를 푸는 규제 관련 수용률이 8% 정도였는데 박근혜 정부는 40%까지 높아졌다. 안전 관련 규제를 빼고 나머지 규제는 대부분 풀었다. 왜냐하면 이게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또 비정상의 정상화도 시도했다. 다른 정권에서는 시도도 못한 것들을 수백 가지나 했다. 가령 공무원 연금개혁 같은 경우 역대 정부가 하려고 했지만 공무원들의 반발로 못했던 것을 박근혜 정부에서는 했다. 그 때문에 공무원들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나쁜 감정을 갖고 반발하기도 했고 표를 안 찍기도 했다. 그럼에도 개혁이었다. 박근혜 정부는 이 공무원 연금개혁을 통해서 공무원들에게 아주 결정적으로 속말로 지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선거에서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했고 박근혜 대통령에게도 불리했지만은 전체 국가의 방향을 위해서 그 방향이 반드시 해야 되는 방향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공무원들의 인기를 잃어가면서 추진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 당시 공무원 연금개혁이 철저하지 못했다 이런 이야기도 있지만은 역대 어떤 대통령, 어떤 정부도 그 정도의 공무원 연금개혁도 했던 정부가 없었고 했던 대통령이 없었습니다. 당시 저는 동아일보 논설위원으로 그 사정을 잘 압니다. 아주 잘 압니다. 그런 점에서 정말 박근혜 대통령은 국가를 생각하는 그런 대통령이었습니다. 후임인 문재인과는 아예 서로 비교도 할 수 없는 모든 부분이 국가가 어떻게 잘 되느냐 이 부분이었지 문재인처럼 지 자식, 지 부인 이런 거나 챙기고 그리고 측근 떨거지들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그런 사람과는 아주 완전히 다른 성격의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참 불행하다고 밖에 할 수 없는 게 그런 박근혜 대통령을 임기 중 쫓아냈고 그 후임으로 저 형편없는 문재인 같은 자가 대한민국 대통령 5년 하면서 나라를 완전히 수렁텅이로 빠뜨리는 그런 결과가 되어버린 거죠. 황교안 대표는 이어서 그런데 탄핵됐다. 이런 분이 탄핵 대상이 되나? 그러니까 참석자들이 당연히 안 되죠 라고 소리쳤고 황 대표는 안 되는데 탄핵시켜버린 것이다. 정상적이 아니다. 물론 헌재는 법률 재판하는 곳이 아니다. 정치적 재판하는 곳이다. 법률 따지지 않고 정치적 판단에 따라 결정 내릴 수 있다. 그게 헌재다. 그러나 정도가 있다. 탄핵 문제점을 내가 지적하는 이유는 첫째, 절차가 틀렸다. 탄핵 결정 날 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이 끝나지 않았고 재판이 진행 중이었다. 제정신이라면 재판이 끝나지 않고 진행 중인데 탄핵하는 것은 명백한 절차적 잘못이다. 따라서 역사의 재판대에 다시 세워야 한다. 또 하나 더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돈 받은 것 한 푼이라도 받은 것 있나? 그러니까 참석자들이 모두 아니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황 대표는 이재명이니 좌파 저놈들은 수십억 수백억을 챙겼는데도 탄핵 세력이 탄핵하고 있나? 박근혜 대통령은 한 푼 받은 거 없다. 그래서 이놈들이 만들어낸 이론이 경제공동체 운운하는 거였다. 내가 법조인 생활을 수십 년 했는데 그런 말은 들어본 적도 없다. 그래놓고 공범이라고 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돈 받은 거 들어본 적 있나? 절차도 잘못이고 내용도 잘못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어서 바로잡아야 한다. 그래서 제가 작년 말부터 박근혜 대통령 석방하라 하면서 세력을 모았다. 박근혜 대통령 석방, 정권교체, 부정선거 방지,
이렇게 해서 전화 한 통하기 운동을 벌였다. 여러분 이 내용은 권선활TV를 쭉 들어보신 분들은 알고 계실 겁니다. 그동안 이 관련 움직임이나 흐름은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권선활TV에서 상세하게 보도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아마 적어도 이런 움직임에 관한 한국의 많은 유튜버 중에 권선활TV에서 가장 철저하게 그리고 가장 종합적으로 보도해 드렸다고 감히 여러분들 앞에 자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황 대표는 이 전화걸기 운동에 전부 50만 명이 뜻을 같이 했다. 인사하려고 문자 한번 보내는데 2천만 원이 들었다. 그러나 해야 할 일은 해야 하지 않겠나. 결국 박근혜 대통령이 석방되고 사면됐다. 솔직히 그때 운동을 하면서도 석방된다는 자신은 없었다. 그러나 우리가 모여서 뭉쳐서 석방하라고 외치니 결국 석방되고 사면도 됐다. 그럼 모든 과제는 끝났나? 아니다. 아직 남아있다. 그래서 모였다. 박근혜 대통령은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 석방이 급하니 우선 석방을 요구했지만은 석방하고 나서 그 다음 이야기를 하자고 생각했다. 황 대표는 이어서 참석자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제대로 된 댁에 살고 있나? 그러니까 참석자들이 아니요 라고 답했고, 경호를 제대로 받고 있나? 라고 하니까 역시 아니요 라고 답했습니다. 또 대통령이 누려야 할 노고에 대한 보답이 되고 있나? 이렇게 말하자 참석자들은 역시 큰 소리로 아니요 라고 답했습니다. 황 대표는 이어서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의 완전 명예회복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가 그것을 위해 여기 모였다. 우리가 다 됐다 생각하지 말고 안이하게 생각하지 말고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도 고통 속에 지낸다. 몸은 자유의 몸이 됐지만 제대로 지켜주지도 못하고 늘 불안해한다. 언제 어떤 녀석이 담을 넘어 들어가서 딴짓을 할까 그런 걱정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완전한 명예회복을 갈망하고 있다. 이건 몇 사람이 해서 될 일이 아니다. 국민의힘이 다 하려고 해도 민주당이 막을 것이다. 결국은 힘으로 할 수밖에 없다. 힘으로 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뭉쳐서 거기를 가야 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황교안 대표는 인사말의 마지막 부분을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오늘 발대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명감을 갖고 해야 된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뻐서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기본틀을 지키고 가짜를 이기기 위해서다. 우리가 용기를 갖고 우리가 지키고자 하려는 그분이 얼마나 깨끗한 분이냐, 얼마나 단아한 분이냐, 얼마나 사심없는 분이냐. 이런 분의 명예회복을 시켜드려 대한민국이 정상으로 가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한다. 여러분 함께 해달라. 이렇게 황교안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서 밝혔습니다. 황교안 대표의 이날 인사말을 제가 들으면서 직접 컴퓨터로 하나하나 받아 썼습니다. 받아 써서 내용이 참 가슴에 와닿는 부분이 많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꼭 소개해드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황교안 대표에 대해서 이런저런 여러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과거의 행보와 관련해서 아직도 황교안 대표를 많이 비난하는 사람들도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현재 한국의 정치인들 가운데 황교안 대표만큼 박근혜 대통령 명예회복에 저렇게 직접 나선 정치인이 도대체 몇 명이나 있습니까? 또 황교안 대표만큼 4.15 총선 선거 부정 의혹의 진상규명에 적극적으로 나선 정치인이 대한민국에 몇 명이나 있습니까? 황교안 대표의 과거 행보 중 일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다 손 치더라도 그걸 침소봉대해서 마치 다른 정치인들보다 엄청나게 문제가 있는 양 그렇게 매도하는 데 대해서는 저는 동의하지 못합니다. 지금 그래도 한국의 정치인들 중에 여러 부분에서 종합적으로 그리고 처신하는 부분이라든지 어떤 사적인 개인적인 삶이라든지 많은 부분에서 볼 때 황교안 대표 같으면 상당히 괜찮은 정치인이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제 판단과 의견이 다른 분도 있겠죠. 뭐 그분들의 판단은 또 그분들의 판단대로 저는 존중합니다. 그러나 황교안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회복을 위해서 박근혜 대통령 명예회복 운동본부를 발족해서 직접 나서고 있는 저런 모습들은 우리가 긍정적인 평가를 해주는 것이 적어도 박근혜 대통령의 비극을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이라면 그런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어서 살펴볼 소식은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선거와 관련돼서 여론조사 나온 내용 중에 한 두어 가지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론조사 업체인 RN서치가 민영뉴스 통신사인 뉴스핌 의뢰로 지난 22일에서 24일 전국의 성인 남녀 총 1028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해 10월 26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적합도에서 여야 지지층을 모두 포함한 설문에서는 유승민 전 의원이 1위, 나경원 전 의원이 2위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나경원 1위, 유승민 2위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여기에서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은 전체 여야 지지층을 포함한 조사, 또 국민의힘 지지층 모두 황교안 전 대표가 4위로 단숨에 4위권에 진입했습니다. 구체적인 조사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야 지지층을 모두 포함한 조사에서는 1위가 승민 30.1%, 2위가 나경원 11.5%, 3위가 안철수 7.6%, 4위가 황교안 5.0%로 이렇게 1, 2, 3, 4위로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김기현 의원 3.8%로 5위, 윤상현 의원 3.1%로 6위, 권영세 통일부 장관 1.9%로 7위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 밖에 적합 후보 없음 20.1%, 기타 후보 6.6%, 잘 모름 3.4%로 각각 집계됐습니다. 또 국민의힘 지지층 사이에서는 나경원 22.3%로 1위, 유승민 20.3%로 2위, 안철수 11.5%로 3위, 황교안 10.5%로 4위로 나타났습니다. 이 밖에 김기현 6.5%, 윤상현 5.8%, 권영세 3.8% 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여론조사의 흐름으로 보면 유승민, 나경원, 또 안철수, 거기에 황교안 대표가 4위로 상당히 눈에 띄는 지금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황교안 대표는 국민의힘 안에서는 사실상 제대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없었다는 점에서 이번 여론조사는 상당히 주목할 만합니다. 결국 황교안 대표에 대한 주요 지지층은 확고한 정통 우파 또 정통 보수 세력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전체 여론조사에서 5%를 넘겼고 또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10%를 넘겨서 거의 안철수에 육박하고 있다는 것은 앞으로 몇 달간 상황에 따라서 황교안 대표가 상당히 중요한 변수가 될 수도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론조사와 관련해서 또 한 가지 말씀드릴 부분은 지금 이렇게 이 여론조사 업체 RN서치가 민영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조사한 이 조사에서 황교안 대표가 바로 4위로 진입했는데 상당히 중요한 지금 변수가 돼 있고 더구나 지난 10월 17일 황교안 대표는 공식적으로 당대표 출마 선언도 한 상태인데 일부 언론사나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의식적으로 황교안 대표를 아예 설문조사 대상에서 빼버리는 교묘한 지금 그런 작태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령 지금 스트레이트 뉴스란 매체가 있는 모양입니다. 뭐 이름도 처음 들어보는 매체라서 그렇게 중요한 매체는 아닌 것 같습니다만은 이 스트레이트 뉴스가 바로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관련 여론조사를 하면서 거기에 넣었던 사람들은 유승민, 나경원, 안철수, 김기현, 윤상현, 조경태 이렇게 6명의 이름만 넣고 그리고 그 밖에는 그 외에 다른 인물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소개해드린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분명히 1, 2, 3, 4위가 현재 유승민, 나경원, 안철수, 황교안 그러니까 전체 여야 지지층에서는 그렇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나경원, 유승민, 안철수, 황교안 이 순이었고 뭐 김기현이니 윤상현이니 뭐 조경태니 권영세니 다 황교안 대표보다 지지도가 지금 낮게 나오는데 이 스트레이트 뉴스의 여론조사에서는 아예 황교안 대표를 조사 대상에도 포함하지 않는 그러니까 잘 모르는 사람들은 잘 모르고 넘어가지만 이런 것은 아주 교묘한
여론 조작의 성격이 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배제해서 국민들의 관심에서 멀어지게 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다는 비난도 받을 수 있는, 물론 스트레이트 뉴스가 그런 부분까지 생각을 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별 생각 없이 6명의 이름만 특정하고 나머지는 그 외에 이렇게 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부분에서 분명히 이건 문제가 있는 여론조사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국힘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여러 기관의 여러 여론조사가 있을 텐데, 그런 여론조사할 때 이런 식의 이상한 설문 선정, 또 여론조사 대상자 선정, 그런 문제가 나오지 않도록 각 언론기관이나 여론조사업체도 신경을 써야 되고, 혹시라도 그런 아주 왜곡된 장난을 한다는 부분이 보이면 국민들이 나서서 그런 짓을 하지 못하도록 항의를 하고 또 엄중하게 경고도 하고 이렇게 해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